1억 2천만 원? 만약 당신의 세금이 투입된 공무원 유튜브 채널에서요. 새내기 공무원 가방 속이나 공무원 출근록 같은 걸 보여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가 바로 이 포천시 유튜브 채널 논란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있죠? 네, 포천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도 있고요. 또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칼럼, 그리고 관련 분석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인 지자체 홍보가 시민들 공감을 얻지 못했는지, 그리고 진짜 필요한 소통은 뭘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시작해볼까요? 일단 사건의 핵심은 연간 1억 2천만 원이나 들어간 포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에요. 1억 2천. 꽤 큰 돈이죠? 네. 근데 이제 거기 올라온 영상들, 특히 새내기 공무원 가방 속, 이런 공무원 출근룩,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개인의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도마 위에 오른 거죠. 솔직히 1억 넘는 세금이 이런 데 쓰였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세화 시의원 지적이 아주 핵심을 찔렀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시민들이 공무원 가방 속이 궁금하겠나, 그리고 과연 이게 세금으로 만들 가치가 있는 콘텐츠인가, 이렇게 딱 물어본 거죠.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산 액수 자체보다도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시민들 기대랑 너무 달랐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성과 면에서도 좀 많이 아쉬웠다면서요. 네, 그 외주 제작한 쇼츠 영상이 107개였는데 그중 35%가 조회수 1000회도 안 나왔고요. 35%나요? 헐. 심지어 1만 회 넘은 건 단 3%에 불과했어요. 정말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시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댓글 같은 걸 보면 세금 아깝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왜 올리나? 이런 좀 싸늘한 반응들이 있었고요. 하긴 다른 지자체 사례랑 비교하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를 들어 군산시 같은 경우는 선거 안내나 좀 실용적인 정보성 콘텐츠로 수십만, 100만 조회수까지 기록했거든요. 100만? 완전 비교되네요. 네, 포천시랑은 너무 대조적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순히 재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시민과의 괴리,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민과의 교류요? 네, 시민들은 사실 자기들 삶에 필요한 정책 정보나 생활 정보,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 근데 이 채널은 공급자?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들, 신변잡기적인 것들을 주로 보여준 거죠. 듣고 보니 그러뇨. 약간 그 충주맨 성공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근데 그게 오히려 잘못된 벤치마킹이었다는 비판이 많아요. 잘못된 벤치마킹이요? 네, 한 컬럼에서는 시민이 바보로 보이나?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와, 세네요. 그러니까 충주시 성공의 핵심은 단순히 B급 감성, 그 겉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려는 그 철학, 그리고 진정성, 이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건데 포천시는 그 껍데기만 좀 따라하려 했다. 이런 비판이군요. 그렇죠. 낮은 조회수 영상이 그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채널 운영에 대한 뚜렷한 전략이나 소통 철학이 좀 부족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자체는 뭘 해야 할까요? 성공적인 소통의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 답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시민 중심. 시민 중심. 네. 시민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또 필요로 하는 정보. 이걸 전달하는 게 무조건 최우선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충주시처럼 그 행정 특유의 딱딱함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좀 깨고 시민들이 쓰는 언어로 다가가려는 노력? 이게 바로 진정성인 거죠. 진정성,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나 매력을 좀 발굴해서 그걸로 독창적인 기획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역 특색을 살리는 거요? 네. 예를 들면 지역 축제나 숨겨진 명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시민 PD 제도처럼 아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방식도 공감대를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여러 비판들에 대해서 포천시 쪽 반응은 어땠나요? 좀 인정하는 분위기였나요? 네, 그 시홍보 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컨텐츠 구성이 좀 미흡했고 시민 관심사랑 동떨어진 점 인정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 인정은 했군요. 네, 그리고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일단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자세는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죠. 보여주기식 홍보라는 그 비판에서 벗어나서 정말 시민들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소통 채널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포천시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이 포천시 사례는 단순히 뭐 1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소통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아무리 큰 돈을 쏟아부어도 소통의 방향이 시민을 향해 있지 않으면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당신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혹시 당신이 살고 계신 지역의 소통 발의식은 좀 만족스러우신 편인가요? 우리의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잘 쓰이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 운영을 넘어서서요.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지자체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일방적으로 알리는 걸 넘어서는 진짜 쌍방향 소통, 그 해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